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또 가족을 건사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지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뜨거운 헌신 끝에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비어버린 주머니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쓴 편지 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부모의 자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외면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가 각자의 삶을 당당히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서늘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다산의 재산 관리와 노년 자립의 지혜를 전해 올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들어 고결한 인품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저 착한 마음씨만은 아닙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경제적 토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인품도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학의 대가답게 공허한 말뿐인 도덕을 경계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생은 이렇게 꾸짖으셨지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쌓은 학문은 그저 종이 위에 뜬구름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본인의 주머니는 비워버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궁핍해지면 자식에게는 존경하는 부모가 아니라 모셔야 할 짐이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지고 눈치 보는 노년이 시작됩니다. 다산이 강조한 금과 검은 단순히 돈을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말고 끝까지 내 손으로 쥐고 있으라는 자립의 명령입니다. 주머니가 비면 마음도 비굴해집니다. 이제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것을 미덕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효도의 길입니다. 자식 사랑이 지극하신 여러분, 혹시 얘가 안 먹고 안 써서 자식놈들 기반이라도 닦아줘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뿐인 집이나 노후 자금을 미리 넘겨주려 하십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어리석은 자애로움이라 경계하셨습니다.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옮기기 쉬운 것이요,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스스로 일구지 않은 재물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 부모가 미리 다 내어준 재산은 자식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고 자식의 자생력을 꺾는 칼날이 됩니다.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쥐고 있는 마지막 자금은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품위와 생존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효자라 해도 부모가 빈손이 되어 얹혀 살기 시작하면 그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용돈 한 푼에 가슴 졸이는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온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다사는 부모의 도리는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지 자식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책임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십시오. 끝까지 당신의 주머니를 단단히 잠그고 계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탐욕으로부터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대접이나 받고 편히 쉬어야지라는 생각, 그 안일함이 바로 노년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독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는 전남 강진의 척박한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결코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땅을 일궈 채소를 가꾸고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게으름에 빠지면 마음의 밭에 잡초가 무성해져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선생에게 노동과 공부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차려주는 밥상만 기다리고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만 바라는 노년은 금세 시들고 맙니다. 작은 소일거리라도 찾아 내 손으로 땀 흘려 가치를 만들어내십시오. 그것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힘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어른의 기계가 살아납니다. 땀 흘리는 노년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내 손끝에서 무언가 피어나고 내 머릿속에 새로운 지혜가 쌓일 때 비로소 노후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일구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실학 정신이며 가장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에 돈을 아끼는 사람을 보고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검소함이야말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검소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베풀문 나를 고귀하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화려한 거칠애를 줄이는 것은 검소함이지만 마땅히 써야 할 곳에 마음을 닫는 것은 인색함입니다. 다산이 말한 검소함의 핵심은 내 주머니를 단단히 단속하여 남에게 비굴해지지 않을 힘을 비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굶주리며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넉넉하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진정한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중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변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위해 써야 할 최소한의 것조차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색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넘어서는 지출을 경계하십시오.
검소하게 살되 내면의 자존감만큼은 웅장하게 키우십시오. 내 주머니가 비어 비굴해지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사라집니다. 나를 위한 검소함이 있어야 남을 향한 진정한 관대함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 미안해하는 부모님들, 이제 그 미안함을 거두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재산 한 푼 물려줄 수 없는 처지였지만 결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은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까봐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다산이 아들들에게 준 유산은 땅이나 금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친과 검지한,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재산이며 평생을 써도 닳지 않는 보물이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부모는 자식을 평생 배고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부터 묵묵히 낚싯대를 놓지 않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자식을 평생 당당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의 뒤를 끝까지 봐주려 할 때 자식은 스스로 걷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주머니를 닫고 자식이 스스로 땀 흘려 그 주머니를 채우도록 지켜보십시오. 자생력이야말로 거친 세상을 살아갈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가 먼저 홀로 서는 모범을 보일 때 자식 또한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을 배족의 위기 속에서도 당당한 선비로 키워낸 매서운 사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로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당당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온종일 마음이 들뜨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는 삶은 이제 멈추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며 자찬묘지명을 쓰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자식이 나를 어떻게 봉양할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늘과 자신 앞에 부끄럼 없는 길을 가고자 하셨지요.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은 홀로 서기에서 완성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자립한 어른은 곁에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한 기계와 향기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스스로의 내면을 채울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됩니다. 당신의 통장을 챙기고 당신의 건강을 돌보며 당신만의 소박한 정원을 가꾸십시오.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당신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다산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어른의 완성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그 척박한 땅에서 무너진 가문의 이름을 홀로 짊어지고 18년을 견디셨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자식의 봉양도 세상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가 바로 서야 한다는 그 서슬퍼런 자기 절제와 자립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매서운 지혜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믿어온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빈손이 되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당신에게도 비극이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평생의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그 뜨거웠던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굽은 등 뒤에서 자식은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단단히 읽어가는 그 당당한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당신의 이름을 다시 찾으십시오. 당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노역이 아니라 품격이며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홀로 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식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거대한 산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시고 너무 많이 내어준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문이 바로 서고 당신의 자식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새로운 자립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빈손의 서러움을 끊어내고 당당한 어른의 기계를 품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긴 시간 다산의 서늘한 지혜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홀로서기를 그 외롭지만 찬란한 길을 다산의 지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